이번 영상은 제가 평소에 생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적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나누고 싶었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계속 이런 생각에 대한 영상이랑 책에 대한 영상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올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전공을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전공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면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다가 제 브랜드를 내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패션 디자인, 의상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거나 졸업을 하고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최종 목표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드는 게 아마 최종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랬었기 때문에 명품 디자이너, 그런 명품 브랜드로서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평생 어느 브랜드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디자인 브랜드에 소속이 되어서 디자이너로서 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답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정페이가 한참 유행할 때 가장 열정페이로 유명한 직종 중에 하나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열정페이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요. 안드레김 이외에 그 당시에 아는 거의 유일한 한국 디자이너가 이상봉 디자이너였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 디자이너 브랜드조차도 열정페이가 있다면 그 외에 작은 회사들은 임금이 어땠을까 싶어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기업 디자이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단 한 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효율을 내기를 원하지, 막내부터 천천히 성장시킬 여유를 부릴 이유도 없으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취업에 있어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샤넬의 유명한 디자이너 칼 라커펠드 디자이너가 샤넬을 맡았을 때 샤넬에 칼 라커펠드 이외에 다른 디자이너가 샤넬에 공동으로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한 브랜드를 총괄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두세 명이 있는 경우는 못 봤을 겁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들어도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결국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 구매하느냐와 구매가 없을 때 저는 수입이 0원이라는 겁니다. 수익 창출의 수단이 의류 판매인데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백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플러스 의류 판매, 수입이 되어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옷을 소량으로 만들면 인건비나 원단, 부자재 가격이 덤탱이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비싸다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중국, 동대문 도매, 소매와 같은 공장들은 몇천 벌, 만 벌을 옷을 만드는데 일반적인 1인 디자이너가 그 정도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추를 봐도 되게 우습고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싶을 수 있겠지만 좀 큰 단추 하나에 500원이라고 보면은 옷 한 벌당 5개만 들어가도 단추값만 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량 구매를 하게 되면 단추가 개당 200원까지 떨어졌다고 했을 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대기업과 일반 디자이너는 같은 단추를 사는데도 옷 한 장당 1,500원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천 벌, 만 벌을 만드는 대기업은 당연히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개인 디자이너는 소량 생산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대량 생산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나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소량 생산의 퀄리티 높은 국내의 이름 모르는 신인 디자이너의 옷을 누가 사주냐는 겁니다. 또한 개인 디자이너가 정말 옷을 혼자 열심히 만들었다 해도 30년, 40년 재봉사들보다 잘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소량의 옷을 만드는데 재봉사, 패턴사 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인건비와 판매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 해서 개인 디자이너가 최고급 원단과 장인, 재봉사들과 함께 200만원짜리 코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개인 디자이너의 옷이 아닌 200만원짜리 버버리 코트를 구매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국내 디자이너의 옷을 사느니 완전히 보증되고 검증된 버버리 코트를 사서 명품 폼 좀 내려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명품 브랜드도 브랜드 이름 그대로 사람이 옷을 전체 다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샤넬을 봐도 샤넬 코코 본인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브랜드를 이어가는 다른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브랜드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또한 인지도를 쌓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내에 패션 디자이너 3명 이름을 대실 수가 있으신가요? 아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해외 패션 디자이너 3명은 이름 대실 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해외 디자이너조차 99% 정도는 칼 라커펠드, 그 외에는 좀 생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칼 라커펠드는 샤넬의 디자이너로서 기억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칼 라커펠드라는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남겼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해봅니다. 이같이 샤넬로서 기억되는 거지 칼 라커펠드라는 브랜드로서 칼 라커펠드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패션 종사자거나 패션 전공생이라면 앞에 말했던 디자이너 이름을 다 대거나 또는 칼 라커펠드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샤넬로 기억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상 때문에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는 결국에 인지도와 자본이 있으면 됩니다. 인지도와 자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예인이라고 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 연예인이 뜬금없이 갑자기 화장품,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 대박이 나고, 그러나 결국은 브랜드라는 것은 인지도와 돈입니다.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본인이 디자인을 해서 이대로 요청을 하면 그게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디자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성만 지시해주면 그게 브랜드의 완성이자 끝입니다. 어렵다면 끝도 없이 어려운 게 디자인인데, 어떻게 보면 쉽다면은 쉽다고 할 수 있는 게 디자인이고 브랜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를 전공을 했음에도 전공을 살리지 못했고, 디자이너거나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한 얘기가 전공 선택과 꿈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